30일 연속 글쓰기 제15일차 글감은 인물의 외양, 즉 겉모습 묘사하기입니다. 인물은 장소와 달리 움직이는 대상이죠. 장소를 묘사할 때는 어느 위치에서 관찰하는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물은 움직이는 대상이니까 이때는 인물의 어느 쪽을 중심으로 묘사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밝혀도 되고요. 아니면 그 묘사하는 당사자가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내가 저 인물을 포커스를 어디에 잡았는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도드라진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 또는 묘사하는 것. 도드라진 특징. 대부분의 공간에는 그런 도드라진 특징이 없는 곳이 많은데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른 게 특히 얼굴. 이마가 넓다, 눈이 크다, 혹은 작다, 코가 뾰족하다, 뭐 얼굴형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음, 점 같은 거, 아니면 독특한 안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등등 그런 부분, 그런 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부터 언급 또는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얼굴형이나 키나 체격 같은 그 사람의 실루엣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해줘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 관찰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더 섬세하게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간 묘사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랜스, 룩, observe. 묘사는 글랜스, 룩, observe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휙기 봐도 보일 만한 요소들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한 문장이라도. 안 그러면 독자가 준비가 안 돼요.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받아들일. 그다음에 look. 정신을 차리고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룩이죠. 그냥 보이는 건 C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룩이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학적 묘사를 하려면 업저브까지 가야 돼요. 나만의 섬세한 관찰력을 발휘한 한 문장. 그것이 있을 때 그 묘사문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참 문학적이다. 왜? 독자인 나는 상상도 못한 부분들을 작가가 묘사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글래스, 한눈에 드러나는 도드라진 특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개요.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얼굴형, 키, 체격 같은 그 윤곽, 실루엣 이런 것들이 다 글랜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룩. 자, 좀 이제 보려고 보는 룩의 세계. 일단 이목구비 크기, 형태, 또 배치된 특징 이런 거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할 때 버릇, 말버릇, 눈짓, 코짓, 뭐 입매무새 버릇, 손의 버릇, 혹은 옷차림 뭐 이런 것들, 어떤 인상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찰, 업저브를 해서 이목구비의 세부적인 특징, 이것 봐라, 저쪽이 약간 더 크네 이제 보니까 거기 조그만 점이 있네, 사마귀가 있네, 뭐 이런 거요. 예. 또 그 인물이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이미지. 예, 그런 것들. 내가 관찰력을 어, 발휘했기 때문에 묘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한 인물이 어, 글을 쓰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인물이 독자의 머릿속에도 거의 가깝게 비슷하게 같은 인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같은 건 불가능하지만 이제 비슷한 인물을 그리게 되는 거죠. 30일 연속 글쓰기 제15일차 글감은 인물의 외양, 즉 겉모습 묘사하기입니다. 인물은 장소와 달리 움직이는 대상이죠. 장소를 묘사할 때는 어느 위치에서 관찰하는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물은 움직이는 대상이니까 이때는 인물의 어느 쪽을 중심으로 묘사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밝혀도 되고요. 아니면 그 묘사하는 당사자가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내가 저 인물을 포커스를 어디에 잡았는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도드라진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 또는 묘사하는 것. 도드라진 특징.
대부분의 공간에는 그런 도드라진 특징이 없는 곳이 많은데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른 게 특히 얼굴, 이마가 넓다, 눈이 크다, 혹은 작다, 코가 뾰족하다, 뭐, 얼굴형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음, 점 같은 거, 아니면 독특한 안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등등 그런 부분, 그런 면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부터 언급 또는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얼굴형이나 키나 체격 같은 그 사람의 실루엣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관찰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더 섬세하게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간 묘사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랜스, 룩, observe. 묘사는 글랜스, 룩, observe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휙깃 봐도 보일 만한 요소들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한 문장이라도. 안 그러면 독자가 준비가 안 돼요. 내가 묘사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받아들일. 그다음에 look. 정신을 차리고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룩이죠. 그냥 보이는 건 C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룩이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학적 묘사를 하려면 observe까지 가야 돼요. 나만의 섬세한 관찰력을 발휘한 한 문장. 그것이 있을 때 그 묘사문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아, 참 문학적이다. 왜? 독자인 나는 상상도 못한 부분들을 작가가 묘사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글래스, 한눈에 드러나는 도드라진 특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개요.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 그 얼굴형, 키, 체격 같은 그 윤곽, 실루엣 이런 것들이 다 글랜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룩. 자, 좀 이제 보려고 보는 룩의 세계. 일단 이목구비 크기, 형태, 또 배치된 특징 이런 거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행동할 때 버릇, 말버릇, 눈짓, 코짓, 뭐 입매무새 버릇, 손의 버릇, 혹은 옷차림 뭐 이런 것들, 어떤 인상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찰, 업저브 해서 이목구비의 세부적인 특징, 이것 봐라, 저쪽이 약간 더 크네 이제 보니까 거기 조그만 점이 있네, 사마귀가 있네, 뭐 이런 거요. 예. 또 그 인물이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이미지. 예, 그런 것들. 내가 관찰력을 어, 발휘했기 때문에 묘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한 인물이 어, 글을 쓰는 나의 머릿속에 있는 인물이 독자의 머릿속에도 거의 가깝게 비슷하게 같은 인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같은 건 불가능하지만 이제 비슷한 인물을 그리게 되는 거겠죠.